지구온난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지구촌에는 각종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유럽 폭염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기후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심해질수록 더 많은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지난 8월 21일에 개최한 국민 생활과학 기술 포럼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포럼의 제목이 기후위기와 국민안전, 기후와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인상적인 부제가 붙었습니다. 이번 포럼에 센터장님도 패널로 참여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일단 점점 지금 심각해져가는 자연재난에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주제였어요. 네. 발표자는 우리나라 기후의 대가라고 하죠. 오재호 나노웨더 대표이사, 또 빙하 전문가인 부경대학 김명민 교수 두 분이 했고요. 저 패널로는 또 한국기상학회장인 공주대 서명석 교수, 국립기상과학원 변영화 기후과장, 또 국립생태원의 이상훈 기후변화 연구팀장 등 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먼저 오재호 박사가 발표한 것은 기후위기 시대 복합재난 대응 방안이었는데요. 예. 점점 더워지는 기후가 느껴지시나요? 이 편에서 오 박사는 지구기온을 관측한 1880년대부터 지속해서 지구기온이 상승하고 있음을 도표를 통해서 보여주었고요. 이렇게 이제 기온이 상승하면서 폭염의 강도는 강하고 또 기간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로 인해서 생태계는 생존의 위기 시대가 되었다면서 올해 7월의 폭염으로 노르웨이 술록 수백 마리가 죽은 사진을 통해서 생태계 위기가 아주 심각하다고 말을 했죠. 예. 네, 우리나라 기상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셨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작년이 가장 더웠던 해지만 사실 지구 역사상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가 2016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지금까지 2016년이 가장 높았어요. 예. 그러나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2018년, 2007년 또 2019년에 따라서 이제 최고 기온을 기록한 것이 많았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 최고였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6월과 7월에 이미 지금까지 그 관측 기록을 갱신을 했습니다. 예. 또 8월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잘못하면 2019년 지구 그 기온 지금까지 기록했던 기온의 최고 기온을 갱신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이나 재난이 강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면서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30년 안에 지구를 떠나라. 잘 심각하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속도라면 30년 뒤에 지구에는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번 포럼에서는 지구의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는 그 이유를 무엇으로 봤나요? 일단 오재호 박사는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인구 증가를 꼽았죠. 2050년이면 전 세계 인구는 96억 명이다. 예. 그러니까 전 인구의 식량의 그 수요를 충족시키려면은 약 70% 이상의 식량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 문제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 박사는 기후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바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구인들이 더 많아질수록 또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온실가스로 지구에 축적되고 있는 열량이 76억의 세계인이 각각 20개의 전기 주전자로 바닷물을 끓이고 있는 것과 같다. 네. 이런 예를 들었고요. 또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로 인한 열 총량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폭탄 40만 개를 매일 떨어뜨린 것과 같다. 예. 이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열량이 기후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전기주전자 원자폭탄 예로 드시니까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오는데요. 네. 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것이 지구 변화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405.28ppm의 시대가 되었어요. 예. 이산화탄소 농도가 350ppm이었을 때가 1995년이었거든요. 이때 이거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교토 의정서가 처음 발효됐습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헛되이 지나가면서 2015년에 400ppm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150에서 280ppm 사이를 오르내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엄청나게 빨리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심각해지다 보니까 2015년에 이제 파리에서 전 세계가 합의를 했죠. 파리 협정이 만들어졌는데요. 네. 파리 협정의 그 핵심이 뭐냐면 결국 지구 평균 기온을 2도 이내보다 낮은 수준. 근데 이제 실제로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행 강제성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10월이었죠. 송도에서 열린 48차 유엔 산하 기후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에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치를 1.5도로 억제하기 위한 네. 전 지구적 대응 과제가 담긴 특별 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파리 기후 협약을 지켜도 이 빙하가 완전히 녹을 확률도 있다. 이런 보도가 저희 사이언스에서 전해드린 적도 있고요. 정말 작은 변화가 아니라 대대적인 변화가 따라줘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범위는 인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뭐 이산화탄소 증가를 배출을 완전히 줄인다고 하고 거의 안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피드백이 됩니다.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부영대학교 김백민 교수가 이 뜨거워지는 지구 급증하는 기상재해는 왜? 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일단 김백민 교수는 뭐 국제연구에서 오래 연구한 우리나라 빙하 전문가죠. 근데 김 교수는 주로 이제 빙하와 연관된 자료를 이용을 해서 이상기후가 왜 발생하는지 여기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이런 이상기후의 범위는 바로 인류다.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의 기록적인 폭염, 겨울철의 혹한, 폭설 이 모든 기상재난 현상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지구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한반도에서도 기존 태풍들보다 더 강력한 슈퍼 태풍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예. 이런 태풍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지구온난화가 태풍의 시기를 늦추고 더 강력한 태풍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지구온난화가 태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일단 뭐 김 교수는 이제 지난 2016년 역대급 강풍을 동반했던 태풍 차바 이게 이제 한반도 근해의 고수온 형상과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네. 예. 2016년 9월 28일 생성돼서 10월 초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태풍 차바가 있었죠. 이때 최대 풍속이 초속 56.5m였어요. 한라산 일세오름에 592mm, 울산 울주군에 319mm, 경남 양산에 277mm 등 남부지방에 엄청난 폭우를 쏟아부었죠. 네. 자, 이 김 교수는 차바 사례는 앞으로 한반도 근해의 수온 상승이 강한 태풍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다라면서 바다의 수온이 여전히 따뜻하기 때문에 소형으로 발생한 태풍도 역대급으로 확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또 이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제트 기류의 약화 이게 강한 위력의 가을 태풍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태풍 차바는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을 정도로 그 위력이 엄청났었는데요. 이처럼 강한 가을 태풍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제트 기류 약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제트 기류가 약화한다는 건데 이게 태풍이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원래 저희들이 태풍 예보를 할 때 제트 기류가 내려오면은 태풍이 제트 기류에 부딪히면 태풍은 대만 약해집니다. 예. 태풍이 약해지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트 기류는 태풍의 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북상하는 태풍이 이제 이 제트 기류를 만나면서 약해지는 게 보통인데 그런데 자 이제 지구 온난화에서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극장 빙하가 많이 녹아요. 그럼 제트 기류가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태풍을 그 세기를 키운다는 것이죠. 네, 천적이 사라졌으니까요. 네, 일단 그 태풍의 이 제트 기류의 세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일단 김 교수의 말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한반도 상공의 제트 기류가 약화하면서 태풍의 강도가 약해지지 않고 강한 상태 그대로 고위도까지 북상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이 제트 기류가 약해지는 것이 여름철의 폭염, 예. 겨울철의 혹한, 폭설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자연재해는 더욱더 강력하게 발생할 것으로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발표자들은 일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데이터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전 국민들이 조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좀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저는요, 네. 사실 이런 포럼이 좀 자주 열려서 이 기후변화가 얼마나 정말 무서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인류에게 있다면 인류가 풀어야 될 텐데 좀 빨리 현실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